더욱이 환자들이 퇴원하고 나면 병실을 정리하는 일도 간호사가 해야 합니다. 감염 위험이 있어 환자의 손길이 닿은 물품은 모두 폐기하고 병실 소독까지. 간호사의 업무가 아닌 일까지 도맡아 해야 하니 지칠 수밖에요. 보통 이제 저희가 2시간은 잡긴 하는데 한 번 들어갈 때 엄청 바쁠 때는 최대 4시간? 2번 정도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 방호복을 벗으면 온몸이 늘 땀에 흠뻑 젖어 있습니다. 점심때가 한참 지나서야 늦은 식사를 하는데요. 절대 같이 못 먹어요. 왜냐하면 이제 혼자서 감염 문제 때 마스크를 벗어야 되니까 이제 따로따로 한 명씩 이제 식사를 해야 돼요. 저도 가요. 아니요. 그마저도 다 먹질 못합니다. 좀 그랬어. 지금 옷 입고 있으니까 밥도 다 먹어가지고 시간도 없이 일하다 보니까 다 밥을 안 먹게 돼요. 특히 아침 근무할 때는 이제 점심을 거의 거르는 쌤들이 대부분이세요. 좀 바빴던 날들이 많아서 다들 바빠서 못 드시는 것 같아요. 지난 2년 늘어가는 확진자 수만큼 그곳은 힘겨운 버팀의 연속이었습니다. 유례없던 코로나19라는 위기 상황에서 주저없이 일선으로 달려갔던 그들. 부족한 인력과 감염의 위험 속에서 수많은 간호사들이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곳의 사람들은 힘겨운 사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더 지치는 이유. 몸이 힘든 거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네. 몸이야 한 번 더 움직이면 되고 더 하면 되고 뭐 회복이 되니까. 도시락 맛없다 해서 사진 찍어가 올리겠다. 아침마다 통화시켜달라. 네. 휴대폰으로 영상 통화시켜달라. 네. 아침마다 이번으로 전화를 해라. 창문 못 열어서 답답하다고 늘 울어가지고 우리가 병실을 요 3층으로 올려줬어요. 3층은 그다음에 바깥을 볼 수 있으니까. 그리고 올라와서는 또 오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러냐?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던 뷰가 아니래요. 그리고 뭐 바닷가를 원했는지 산을 원했는지 이렇게 밖에 뷰가 안 좋다고 울고 병실을 바꿔달라 해가 정말 3번을 왔다 했어요. 그분이 마음에 드는 데까지. 세금 받아 처먹는 들이 뭐 그렇게 금 떠가지고 니들이 뭘 하겠냐? 10원짜리요? 라 니들이 대체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 무능력한 라 뭐 많아요. 커피 마시게 뜨거운 물을 좀 줬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안 된다면 네가 직접 가서 끓여와서 나한테 바치면 되지 않느냐 이런 무리한 요구도 해왔던 분들도 계시고 환자 택배가 막 한 박스였는데 그걸 들고 가다가 이제 계단에서 한번 구른 적이 있어요. 그때 다리 너무 아파가지고 일은 해야 되니까 다시 일어섰는데 그때 좀 내가 직원인가? 아니면 난 진짜 간호사인가? 한번 좀 회의감이 심하게 왔던 적이 있었어요. 확진자분들도 힘든 건 아는데 그걸 돌보는 우리들도 사람이기에 힘드니까 우리도 좀 존중해주고 사람답게 사람으로 좀 대우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커요. 선생님이 그림 그려줄까? 여기 얼굴 다 가져오네. 자, 그러면 응. 할아버지 병문안을 갔다가 엄마 아빠는 물론 아이들까지 모두 감염돼 입원을 했는데요. 이거 올챙이 상어야. 올챙이 아빠 상어. 힘들어하는 아이들을 위해 바쁜 와중에도 틈틈이 시간을 내 그림을 그려주는 정혜리 간호사. 현실을 심각하게 인지해서 걱정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아예 모르고 이렇게 웃으면서 좋은 기억으로 남아서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더 커요. 응? 선생님이 더 크지.
환자로 인해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또 그 환자가 있어서 힘을 얻기도 합니다. 마블 이런 슈퍼맨 뭐 아이언맨만 영웅이 아니고 진짜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영웅이라고 참 어떻게 보면은 1년, 2년 다 돼갖고 좀 있으면 3년째 될 수 있는데 긴 기간 동안 아무리 그게 직업이라 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고생하고 일하는 게 쉽지 않고 그리고 참 대단한 일인 것 같습니다. 저에게 직접 그림 편지 보여주면서 선생님 너무 감사했다고 계속 이제 열심히 응원했던 것도 있었고 그곳에서 계속 버틸 수 있었던 원동력입니다. 긴 치료가 끝나고 퇴원하는 시간. 아니에요. 잊으신 거 없으면 안 돼요. 네, 갈게요. 날라갈 것 같아. 이제 밖에 나가서 맛있는 거 잡수셔야죠. 진짜 고마워요. 그동안 너무 잘해줬어. 잘 지내요. 자, 감사합니다. 저도 잘 지낼게요. 고맙다는 말 한마디와 서류 받고 가시면 돼요. 수고 많으셨어요. 밝게 웃으며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 모습에 힘든 것도 잊게 됩니다. 왠지 기분 좋죠. 아, 내가 진짜 간호사 된 게 맞구나 이러면서 좀 뿌듯함도 있고 자부심도 좀 느낄 수 있고. 그 자부심 하나로 다시 힘을 내 오늘도 그곳으로 향합니다. 처음에 공무원은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는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막상 와서 보니까 코로나 생기고 나서부터는 단 한 번도 저녁 6시에 퇴근해 본 적이 없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밤낮 없이 고군분투 중인 그 사람. 사람들의 과거를 쫓는 일을 하거든요. 하지만 이것은 미래를 위해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사람들의 과거를 쫓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건강하고 안전한 길로 이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경상북도 역학조사관 임민아입니다. 역학조사관은 방역에 대책을 세우는 전문가입니다. 접촉자 분류를 통해서 감염병 확산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고요. 감염의 규모라든지 원인을 파악해서 감염병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노인 요양병원 있잖아요. 거기에 간호조무사가 선제검사에서 양성이 나왔어요. 거기 종사자가 31명, 환자가 57명, 1층 외래 폐쇄, 2층 폐쇄. 매일 아침 확진자 현황 파악으로 업무가 시작되는 그곳은 확진자 한 명이 나올 때마다 일일이 방역 대책을 세워야 하기에 하루하루가 전쟁터입니다. 중요한 거는 어떻게든 거기에 확진 가능성 있는 사람을 빼는 게 1번 중요하거든요.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선 또 다른 확진자가 없는지 신속히 파악해야 하는데요. 시설에 계시는 종사자분들 그리고 입원하고 계시는 환자분들 전수 검사를 지금 시행해 놓은 상황이고요. 검사 결과가 나오면 얼마나 많은 종사자들을 자가격리 조치할 것인지 그리고 남아있는 환자분들 퇴원하실 건지 아니면 시설에서 코호트할 건지 아니면 다른 시설로 이송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지금 준비해 놓고 검사 결과에 따라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역학조사는 증상 발현일을 기준으로 이틀 전부터 확진 받은 날까지 확진자의 모든 동선과 접촉자를 파악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지금 경주에서 전화가 온 건인데 목욕탕에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식사를 하신 거거든요. 명확한 자료가 확보되면 분석하고 방역의 범위를 설정해주는 것이 역학조사관의 역할인데요. 이 확진자가 이쪽에서 식사를 했고 이쪽에 에어컨이 있거든요. 바람이 이쪽으로 계속 부는 상황인데 이쪽에 다른 접촉자들이 앉아 있었는데
양쪽 다 마스크를 안 썼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방에 계셨던 분들 자가격리 시켜주시고 종사자 여기 카운터 보신 분이랑 이쪽에 계신 종사자분 자가격리 하되 여기 이쪽 끝에 홀에 계셨던 분은 자가격리 필요 없을 것 같고 보건소에 연락해서 여기 계셨던 분들은 검사 정도 진행하고 검사 결과 확인하는 것까지 잊지 말라고도 좀 전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고마워요. 네. 저는 23개 시군 내 25개 보건소에 계시는 역학조사관들이 확진자와 관련된 기초조사나 접촉자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저에게 보고를 해주시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혹시 조사를 보완해야 되는 부분이라든지 좀 더 어려운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간호사로 근무하다 4년 전 역학조사관이 된 그녀는 질병관리청이 주관한 역학조사 교육과 훈련 과정을 모두 수료한 전문가로 코로나19에 맞서 경상북도 방역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제가 2012년부터 의료기관에서 감염병 관리 담당자로 근무를 해왔기 때문에 그동안 감염병에 대한 전문 교육들을 계속해서 이수해왔고 그러다 2015년에 저희가 메르스를 겪었었거든요. 역학조사관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이 직업 제법 멋있다. 우리나라에 많지 않다는데 나도 이 분야에서 전문가가 한번 되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역학조사관의 역량은 경험에서 나오는데요. 네, 검사 결과가 빨리 나와야죠. 네, 바로 다시 전화 드릴게요. 네. 네, 과장님. 코로나19 이후 충원된 각 시군 수습 역학조사관들의 조언을 구하는 전화가 끊이질 않습니다. 이동 경로와 현장 CCTV 자료도 쉼없이 문자로 오는데요. 그러면 접촉자 범위 안 들어가는 것을 검사만 해보면 될 것 같은데요? N차로 주면 충분히 28일부터 증상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쪽 방향이라든지 보니까 홀에 계시는 분들은 자가격리 안 해도 될 것 같고 잠시만요. 네. 방에 계시는 분들 위주로 자가격리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홀에 계시는 분들 검사도 꼭 해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거의 깨어있는 시간 동안은 계속 전화통화를 하고요. 네, 시군에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 계속 전화를 하시기 때문에 지금 목이 너무 아프니까 그러다 보니 목이 아파 약을 늘 달고 산답니다. 많이 후회하죠. 네, 하루는 제가 또 엄마 저녁만 잠시 먹고 사무실 가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애가 되게 진지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엄마, 우리 그거 그만두고 둘이 커피숍이나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그 얘기가 귀엽기도 하는데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파서 그만둘까 이런 생각을 종종 하거든요. 하지만 제가 여기에서 이 일을 그만두면 이런 노하우들이 다 없어지게 되고 저를 대체할 분이 아직 안 계시는데 이런 감염병 상황에서 제가 이 모든 것들을 던져두고 갈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상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거 말고 쉴드 그냥 일회용으로 된 거 있잖아요. 이거 말고 쉴드랑 뿌리는 손 소독제 챙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간혹 저희가 요양병원이라든지 큰 학교 이런 경우에는 가서 현장에서 바로 평가하고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큰 건에 대해서는 출동을 하죠. 구미의 한 산부인과에서 최근 출산을 한 산모가 퇴원 후 확진된 건데요. 크게 지금 문제된다고 했던 거는 그 태국 관련이잖아요. 이 세 사람이 문제겠군요. 외국인 가족. 신생아실에 입원했을 때 산모, 남편, 산모, 동생 3명이 잡히는 거예요. 아기 검사만 하면 돼요. 해당 보건소를 먼저 찾았습니다. 여기서 제일 걱정되는 게 아기가 지금 15일인데 이번 기간 동안 있었던 아기들을 검사를 선제적으로 시켜봐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전화 인터뷰를 통해 산모의 증상 발현일을 비롯해 동선 파악을 시작하는데요. 외국인이다 보니 조사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거 뽑아줄 수 있는 거 있어요, 이분이? 지금 거의 한 게 없어요. 일단은 했는 거 정리해서 뽑아드릴게요. 이제 통역 연결됐어요. 역학조사는 시간과의 싸움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데요.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아기 검사를 지금 진행을 해놨어요. 긴급하게. 혹시 얘가 양성이면 그 신생아실에 있었던 아기들이라든지 신생아실에 들어왔던 종사자라든지 그분들에 대해서도 또 저희가 조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다른 가족들의 역학조사 내용을 검토하는데요. 네, 다른 들린 데도 없고요. 확진자 한 명당 파악해야 할 동선만 수십 곳. 24일에 입원해가지고 태영. 증상이 29일. 8월 28일이에요. 기초에는 29일이었는데, 그죠? 이게 28일. 증상 28일로 바뀌었어요. 7국에서 확인해봤더니 28일이라 그러고. 증상 발현일을 기준으로 이틀 전부터 동선을 파악하기 때문에 조사를 추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정말 열심히 역학조사를 하고 거기에 따르는 조치를 했는데 알고 보면 그분이 다 거짓말이었고 저희가 조사한 것들이 다 물거품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빨리빨리 조치를 하고 누군가가 더 감염되지 않기 위해 빠르게 행동해야 되는데 사람들에 대한 그런 거짓말에 여러 번 실망을 한 경우도 있고요. 왜 이렇게 협조를 해주시지 않을까 이런 속상한 마음도 있었고요. 역학조사는 거짓말과의 싸움이라 할 정도로 상당수의 사람이 고의로 동선을 숨겨 원활한 조사가 쉽지 않다는데요.